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할머니랑 살았어서 늘 할머니와 함께 아침 드라마 보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막장 드라마를 뭐하러 보냐며 같이 축구나 하자고 했는데 저는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제 친구들이 게임, 예능, 유튜브를 볼 때 혼자 사연 유튜브를 즐겨봤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작가들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자극적인 사건을 지어낸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여러분도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일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중독돼서 즐겨보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까 늘 의심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된 아주 충격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을 직접 당했거든요. 저렇게 말을 했을 당시 저는 참 순수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세상은 드라마보다 더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죠. 인생이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참, 제가 하도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지 제 인생도 드라마를 닮아가나 봐요. 여러분, 제가 그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정말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믿으시겠나요?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부정하고 싶었죠. 하지만 제 눈앞에 벌어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보고 나서야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지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도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얼마 전 생방송에서 폭탄 발언을 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장본이기도 하죠. 제 요리에 대한 열정과 방송 후 화제성을 통해서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제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저를 보고 인간 승리라 부르죠. 막 살던 제가 이렇게 개과천선하게 된 데는 제 출생의 비밀이 정말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저를 버리고 끝까지 저를 찾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한테 복수하고 싶었거든요. 한마디로 그동안 제가 살았던 인생과 겪은 일들이 너무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그 모든 일을 겪고도 능력을 증명하고 성공할 수 있었냐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벼랑 끝에 몰리면 뭐든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제 출생의 비밀과 제가 어떻게 인간 승리하게 되었는지 다 말씀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재미있을 거예요. 사실 저는 단 한 번도 엄마 아빠를 볼러 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늘 유일한 가족은 할머니였거든요. 할머니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수한 마음에 늘 하늘을 바라보며 엄마 아빠에게 인사를 하곤 했죠. 늘 부모님이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손잡고 집에 가는 친구들과 제 삶이 늘 비교됐거든요. 할머니가 남부럽지 않게 저에게 많은 애정을 주셨지만 나이가 많으셔서 저와 놀아주시기는 힘드셨습니다. 그 덕에 남들 다 한 번쯤은 가는 놀이동산도 초등학교 때까지 가본 적이 없었죠.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정말 큰 사고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할머니께 너무 죄송하지만 다시 돌아가도 못 참을 것 같네요. 너 엄마 아빠 없지?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입고 아직까지 폰도 없잖아. 너 학원도 못 다닌다며. 엄마 아빠 있으면 원래 안 그래. 아니야. 나도 엄마 아빠 있어. 거짓말 하지 마. 어? 내 친구들이 너 할머니랑 손잡고 가는 거 다 봤대.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 엄마 아빠 하늘나라 간 거 아니래? 버림받았대요. 이렇게 학교에서 일진이었던 친구가 엄마 아빠 문제로 저를 놀리자 저는 그 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말았습니다. 원래라면 일진이라 무서워서 건들지도 못했을 텐데 엄마 아빠한테 벌어졌다고 놀리길래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할머니가 폐지를 주우며 생활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옷도 제대로 못 입고 학원도 못 다녔어요. 저도 이런 제 처지를 알기에 더 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에게만 분한 게 아니라 할머니도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앞뒤 생각도 안 하고 화풀이를 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일은 아주 커져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학교에 불려오게 됐고 일진들이 제가 때린 것보다 몇 배를 더 부풀려 이야기하는 바람에 결국 학교폭력위원회까지 열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상황이 아니었기에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웠고 억울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정말 놀라서 학교에 오셨는데 저를 위해 하신 행동들이 너무 마음 아파서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우리 손자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원래 착한 앤데 엄마 아빠가 없다는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랬나 봐요. 제가 더 잘 키웠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화 풀릴 때까지 무릎이라도 제가 꿇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비는 할머니를 보며 저는 제가 저를 지킬 수 있도록 더 강해져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보통 이런 말을 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아무도 나를 무시 못하게 하는 상황을 생각하실 텐데 저는 그때 반대로 아주 위험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싸움을 잘하면 사람들이 엄마 아빠가 없어도 저를 무시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혼자 유튜브를 보고 운동을 하며 제가 일진이 되었습니다. 물론 누군가의 돈을 뺏고 때린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소위 말하는 노는 무리에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웠고 누군가 저에게 시비를 걸면 곧바로 폭력을 쓰며 제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교에서 엄마 아빠도 없고 돈도 없지만 힘이 세고 싸움 잘하는 아이로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고 공부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랑 살면서 정말 많이 봤던 게 있다면 할머니가 김치와 장을 담그고 반찬을 하는 등 요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요리를 도와주고 늘 옆에서 지켜봤고 중학교 때는 애들이 공부할 시간에 혼자서 요리를 하며 저만의 레시피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요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배달 시켜 먹는 것보다 원재료 사서 요리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히잖아요. 결국 저는 돈 때문에 식재료를 사서 요리하며 다양한 레시피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때는 마음 아팠지만 이런 습관이 결국 저를 성공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신기하게도 할머니는 옛날 분인데도 남자가 주방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생각은 전혀 없으셔서 저는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요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 덕분에 공부 스트레스도 안 받고 돈이 없어서 좋은 옷 못 입고 학교 못 다니고 애들한테 놀림 받은 것 빼면 나름 할머니와 즐겁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할머니를 놀래켜드리려고 소리 없이 집에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때 할머니가 누군가와 심각하게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전화를 엿들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본 이 장면이 제 학창 시절의 모습을 완전히 바꿨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걱정 마. 성현이 잘 자라고 있어. 예전부터 엄마랑 아빠가 사고로 하늘나라에 갔다고 얘기해둬서 그런 줄 알지 뭐. 걱정 마. 절대 안 들켜. 너도 엄마 역할 못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라.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때문에 너 인생까지 발목 잡히면 안 되잖니. 넌 젊으니까 네 인생 살아야지. 잘 결정한 거야. 아휴, 우리 성현이만 불쌍해. 어쩌다가 늙은 할미랑 살게 되었는지. 심심하니까 맨날 요리나 하고 있더라. 참, 자기 아빠를 닮았는지 요리하고 음식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 운동도 잘하는 것도 똑같다니까. 아무튼 내가 잘 키우고 있으니까 걱정 말어.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저 그 사람 있고 여기서 새롭게 시작할 거예요. 지금처럼 성현이 잘 키워주세요. 성인 되면 그때는 절 이해해 주겠죠. 만약 끝까지 원망하더라도 어쩌겠어요. 엄마가 아닌 저로 살겠다는 거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엄마, 그런데 사실 오늘 전화한 건 성현이 소식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여윳돈 좀 있으세요? 2천만 있으면 돼요. 사업을 새로 시작할 건데 자금이 없어서요. 뭐? 2천? 아이고, 생각보다 액수가 크구나. 너가 꼭 필요하면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일주일만 시간을 주렴. 이 내용을 듣자마자 정말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너무 충격을 받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그 충격에 무작정 산으로 올라가 울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할머니가 전화하던 사람은 분명 제 친어머니였고 분명 아버지도 살아있다고 했어요. 모든 걸 알고 나니 전 머릿속이 정말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엄마 아빠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쁘기도 하면서 그렇다면 왜 할머니는 저에게 엄마 아빠가 하늘에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왜 엄마 아빠는 저를 찾으러 오지 않은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만 머리에 맴돌았죠. 저는 그 순간 문득 초등학교 때 저를 놀리던 친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는 분명 제 엄마 아빠가 살아있는데 저를 버렸다고 했거든요. 그땐 믿지 않았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 말이 맞았네요. 저는 당장이라도 할머니께 이 모든 사실을 여쭤보고 싶었지만 요즘 할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을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제가 친부모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자 태어나지 말 걸 그랬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습니다. 결국 이 대화를 엿들은 후로 저는 자주 학교를 빠졌습니다. 엄마 아빠까지 버린 놈이 뭘 할 수가 있나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그 시간에 공사장 일을 나갔습니다. 이건 그나마 남아있는 양심이었는데 2천만 원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며 돈을 빌리는 할머니 모습도 생각이 났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게 요리랑 몸 쓰는 거밖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공사판에서 번 돈을